자, 이어서 이제 11번째 문제 들어갈 텐데, 현재 2020년도 수능 문제예요. 문제 보다시피 이제 글씨는 있는데, 이제 그림이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없다는 건 내용이 되게 쉽다는 얘기야. y는 ax승이야.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y가 루트 3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렇다면 현재 만나는 점을 우리가 A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Y 값이 루트 3인 거 알았으니까 X 값도 살짝 구해준다면, 루트 3이라는 것은 A의 X승, 고로 X라는 것은 로그 A의 루트 3이다. 즉, 로그 A의 3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3. 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는 건 여기가 B가 4,0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는 원점이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B하고 OA가 수직관계야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수직관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바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OA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이 값은 여기서 빼주는 거니까 0을 빼봤자 의미 없으니까 2분의 1 로그 A의 3, 그리고 여기는 루트 3. 여기도 마찬가지 빼버린다면 4-의 2분의 1 로그 A의 3, 그리고 0 빼기 루트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할 수 있다. 자, 이 과정에서 연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로그 A의 3을 간단하게 T로 치환을 해준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여기는 2분의 1T, 그 다음에 여기는 합쳐주면 마이너스 3, 여기는 4 곱하기 4-2분의 1T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3은 2분의 1T에 4-2분의 1T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양쪽을 전개하게 되면 3이라는 것은 2t 마이너스 4분의 1t 제곱이다 설명하시고요. 넘겨준다면 결국 4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은 0이다. 양쪽에 4를 곱하는 순간 여기는 4를 곱하는 순간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가 0 나오죠. 그러므로 t는 2하고 6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 A의 3이 2하고 6이라는 얘기니까 결국 3이라는 것은 A의 제곱, 그 다음에 3이라는 것은 A의 6승 이게 되겠죠. 고로 A라는 것은 정리 지수법칙 양쪽에 2분의 1승을 해준다면 3의 2분의 1승과 A는 3의 6분의 1승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의 곱이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3의 2분의 1승과 3의 6분의 1승의 곱, 즉 3의 6분의 4가 되면서 3의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2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 문제 역시 키워드는 결국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좌표 값을 꼭 구해줘야 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2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이 12번째 문제를 보면 현재 A가 1보다 크다라는 제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Y는 로그 AX하고 또 하나가 Y는 로그 A의 X와 또 하나는 X-4분의 5의 제곱과 Y제곱의 합이 16분의 13입니다. 이 두 교점을 PQ라고 하자 설명되어 있어요. 이때 PQ가 1C의 지름일 때 A 값이 뭐야?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좌표가 나왔는데, 일단 좌표 값이 뜨면 좌표를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함수가 두 종류가 될 때는 교점도 두 가지 표현을 다 써주는데, 여기는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으로서 점의 좌표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의 이렇게 도형 같은 경우는 기본이 도형의 표현법을 생략하시고 함수에 관한 표현법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P, 로그 A의 P다. 여기는 Q, 로그 A의 Q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 원이에요.
그러면 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란 건 뭐죠 하면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얻어 가시면 사실은 이 원의 식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얼만데 라고 하면 4분의 5,0, 반지름은 얼만데 그러면 4분의 루트 13이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4분의 5,0이다가 될 거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루트 13이다 라는 걸 갖고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한다면 중심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2분의 P 플러스 Q 2분의 로그 A의 P 플러스 로그 A의 Q. 근데 이 값이 4분의 5,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P 플러스 Q라는 값은 양쪽에 2배를 하는 순간 2분의 5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현재 이걸 넘겨봤자 0이니까 이거 합쳐주면 로그 A의 PQ네 이게 되겠죠. 합은 안에서 곱이되면서 이거 0이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P 곱하기 Q는 A의 영승인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정리해보니까 모르는 문자 2개면 식도 2개야. 오케이. 그럼 연립해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P는 뭐야? 2분의 5 마이너스 Q니까 여기다가 싹 입력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괜찮겠고 아니면 이거는 합이고 곱이네? 바로 근각에서한 게 이용해서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합은 2분의 5 2분의 곱은 1이다. 결국 T라는 두구는 PQ야 라고 해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쪽에다 2배를 하는 순간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이고 요거 인수분해 해주는 순간 2T 마이너스 1과 T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T라는 값은 2분의 1하고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A에 간단하게 P라는 것, 이게 하나가 P면 요게 바로 Q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갑니다. 그러면 P라는 것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다? 2분의 1, 로그 A의 2분의 1.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설명하시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 로그 A의 2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Q 좌표 다 구했어.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미정계수가 A 하나 남았는데 또 하나의 힌트가 뭐냐면 반지름.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다? 지름이야. 그러니까 현재 반지름의 2배면 2루트 13 되지 않겠어? 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또 한번 따라온다면 두 번째, 현재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A의 2값. 그 다음에 2, 로그 A의 2값. 요걸 가지고 거리를 구해준다면 2 빼기 2분의 1이면 2분의 3의 제곱과 빼기 해주면 여기는 2 로그 A의 2인데 요거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했더니 요것이 바로 뭐다? 2분의 루트 13이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는 순간 4분의 9, 요건 4분의 9, 여기는 기본적으로 4 곱하기 로그 A의 2에 대한 제곱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제곱하는 순간 4분의 13이 되면서 로그 A의 2의 제곱이란, 자, 요거 넘겨주면 4분의 4니까 1 나오겠죠? 넘겨주면 4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그 A의 2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 즉, A의 2분의 1승이란 2가 나올 거고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2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2의 제곱인 4와 여기는 4분의 1이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4분의 1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A가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4가 나온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현재 작년도 수능, 작년도 9월달 모평에서 바로 킬러였던 현재 그때 당시 요게 기본적으로 22번 혹은 21번 나왔다는 얘기죠. 자, 여기인데 이게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오답률이 91은 엄청 높다는 얘기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였죠? 바로 직선의 활용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면 a는 1보다 크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 또 하나가 뭐냐면 y는 a의 x 마이너스 1과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이다 라는 함수를 줬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들어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지금 등장하는 함수가 뭐야?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예요. 아까 풀었던 문제 뭐였어? 9번, 10번은 지수하고 지수. 그쵸? 다시 말하면 함수의 종류가 같았어요. 그럼 같았으니까 좌표를 구해서 좌표를 통한 기울기도 구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가 된다면 내용이 달라지죠. 한번 볼까요? 현재 여기다 a라는 값에다 p라고 잡아준다면 a의 p-1승인 거고 여기는 q야 라고 하면 로그 a의 q-1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지수하고 로그를 갖고 기울기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q-p분의 로그 a의 q-1 마이너스 a의 p-1이다. 이게 마이너스이다. 요거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연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수하고 로그는 함수의 식이 다르기 때문에 연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이랬을 때 학생들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오답률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수 로가 나왔다는 건 이것은 뭐 한다? 이 좌표값을 구하는 건 맞는데 좌표를 구하는 건 맞는데 문제가 뭐야 하면은 이 두 점을 통해서 뭐 길이를 구한다든지 기울기 구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할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 좌표를 어떻게 구한다는 걸까? 라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들어야 될 의문점은 바로 이것이 역함수 아닐까? 이 되는 거야. 즉 y x 대칭 이 의문점이 들은다면 여러분들은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서 첫 번째 y는 a의 x-1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봤어. 그러면 x는 a의 y-1 y-1은 로그 a의 x y는 뭐지? 하면 로그 a의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함수인 y는 로그 a의 x-1과는 다르구나 이 되는 거예요. 아, 요 과정은 다르다 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수와 로그 나왔다는 건 특히 미수가 왔다는 건 분명히 역함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체적인 이 함수의 식은 아니라는 얘기야. 하지만 두 번째는 만약에 y는 ax승의 역함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지? 하면은 x는 a의 y승, y는 로그 a의 x다.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그런데 x-1, 즉 위에 있는 x-1이 똑같잖아. 그러면 이걸 x축을 얼마만큼? 1만큼. 만약 평행 이동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y는 a의 x-1이고 여기는 y는 로그 a의 x-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y는 x 대칭이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 과정은 y는 x-1에 관한 대칭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현재 살짝 따라와 볼게.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y는 x대칭은 아니고 요걸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연결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봐요. 여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 여기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니까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 x-1이라고 만나는 이 교점은 구할 수 있으며 여기가 바로 수직 2등분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살짝 두 번째씩 와볼게. 살짝 와보시면 y는 x-1하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하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순간 x-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되면서 여기는 2x는 5, 그러면 x는 2분의 5다가 될 거야. 아, 그러면 좌표가 2분의 5, 넣어주면 2분의 3이다 라고 완성을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가 뭐였냐면 문제에서 뭘 줬어요? 바로 이 AB에 대한 길이가 얼마였어? 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바로 2루트 2였다 라고 줬단 말이에요.
자, 한번 살짝 설명해 보면 이렇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A야. 그리고 여기가 바로 B였어. 그리고 여기서 직선을 쫙 걷단 말이야. 그러면 수직 2등분 됩니다 하는데 여기가 얼마였어? 할 때 여기가 2분의 5, 2분의 3이었단 말이야. 잘 들어야 돼. 그렇다면 현재 문제에서 주는 이 길이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면 여기가 2루트이지.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만 따지면 얼마냐면 루트 2다 이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기 때문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즉, 이 말의 의미는 x가 한 칸을 가면 y가 한 칸이 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바로 1대 1이구나. 요 비율이 1대 1이구나. 즉, t면은 여기가 t가 되는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냐 묻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것은 t제곱 더하기 t제곱이 2기 때문에 결국 t제곱은 1 나올 거고 t는 바로 1이 나올 거야. 크기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 좌표도 구할 수 있겠다. t가 1이면 x가 한 칸이 줄고 y는 한 칸 올라가니까 여기가 2분의 3, 2분의 5가 될 거야. 또 여기는 x가 한 칸 커지니까 2분의 7이 될 거고 y는 한 칸 줄니까 2분의 1이 될 거야 하면서 좌표 값을 이렇게 구해줄 수 있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현재 이 과정에서 이렇게 살짝 지워줄게. 그러면 지금 구해진 걸 가지고 설명해 보면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2분의 3, 2분의 5가 나왔고 여기는 2분의 7, 2분의 1이 나왔어. 여기는 2분의 5, 2분의 3이 나왔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는 것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라는 메시지인 거야. 그러면 결국 남은 건 뭐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만 있으면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C좌표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x-1인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가 x가 얼마야? 0이야. 0 넣어주면 A의 마이너스 1씩이니까 여기는 A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무슨 값만 알면 돼? A 값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근데 A 값 어디 있어? 이 좌표가 이 함수에 있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5라는 것은 A의 2분의 3 마이너스 1과 같다. 즉, 2분의 5라는 것은 A의 2분의 1승과 같으며 양쪽을 제곱하는 순간 4분의 25가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것은 얼마 나온다? 0,25분의 4가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게 요 H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를 한번 구해본다면 다섯 번째, 넓이가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2루트 2이고 높이가 h이기 때문에 루트 2 곱하기 h만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h가 뭔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리고 0,2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기 때문에 h라는 것은 루트에 제곱하시면 1 플러스 1. 넣어주면 0 더하기 25분의 4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루트 2분의 25분의 96. 즉 25 루트 2분의 25 루트 2분의 96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정답은 루트 2 곱하기 25 루트 2분의 9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야? 주관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방은 분수값 나오면 안 되니까 50S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50 곱하기 25분의 96이란 약분하시면 2가 되면서 여기는 바로 192가 된다. 이렇게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게 작년도 9월달 킬러 문제인데 사실은 지수로그 함수의 특성과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해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누구나 다 손쉽게 풀 수 있는 바로 그런 문제였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해서 연산 문제 마치도록 하고 바로 두 번째 영상에선 이제 기억니은 디귿 진입 판정을 따지는 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번, 15번 남았는데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기억 니은 디귿을 푸는 방법, 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만 보면은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특강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살짝 와보면 기억 니은 디귿은 결국 true and false, 즉 참과 거짓을 따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쉬워요. 쉬운데 학생들이 방법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시면 이게 어디서 배웠어 하면 바로 명제에서 배운 거야. 어디서 배웠다? 명제. 그러면 명제가 뭔데 하면은 P이면 Q이다 라고 설명이 되죠. P이면 Q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참은 어떨 때 참이야 라고 설명을 해봤어. 참이라는 것은 말이죠. P가 Q 안에 다 들어간다면 이때는 우리가 참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하면 집합으로 따지면 Q 안에 P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PQ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이라는 건 뭐지? 이렇게 됩니다. 거짓, P가 Q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되겠죠. P가 Q에 안 들어간다고?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야? 하면은 오히려 P가 Q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P하고 Q가 이렇게 교집합 관계를 만족하거나 아니면 PQ가 이렇게 아예 교집합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주인공이 누굴까? 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P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누가 누구를 포함한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P의 입장에서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P에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다 들어가면 참이 되는 거고 P의 원소 중 단 한 개라도 Q에 들어가지 않는 게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럴 때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그러면 이 P라는 집합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설명했을 때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참이라고 할 거야. 왜? 아니 사람은 다 동물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지금 말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왜? 모든 동물이 사람이 되진 않지. 왜? 동물 중에는 뭐가 있어요? 개나 고양이, 원숭이 얘네들은 사람 아니잖아요.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P의 입장에서 P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 이런 해석은 없는 거야. 철저하게 앞에서 뒤로 가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가 살짝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풀이법을 설명해 주면 이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이렇게 명제가 나와 있는데 앞에서 중얼중얼 뭐뭐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구성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인데 이 구조가 뭐냐면 앞쪽에 있는 이 과정이 바로 뭐냐? 그럼 바로 P라는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뭔데? 그러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Q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Q2가 되고 여기는 Q3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P라는 원소가 Q에 다 들어가니? Q2에 들어가니? Q3에 들어가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조건문을 최적화하는 거야. 조건문 P를 최적화 정리할 것. 최적화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직은 어떤 테크닉이야? 정리가 안 돼 있어. 야, 이거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주면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값을 조사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 완성이 되면 얘가 P에 들어가, 기억에 들어가, 얘가 니은을 만족해, 얘가 디귿에 만족해 라고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래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그때 문제가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대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있잖아. P면 Q이다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은 옳지만 절대로 Q에서 P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대입을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Q에서 P로 간다는 건 마치 뭐 같아?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는데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냐? 라고 대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 중에서 난 근데 이렇게 넣었더니 성립하던데? 라고 했어요. 자, 왼쪽 가보면 선생님이 아까 참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P는 Q에 들어가지만 Q는 P에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P하고 Q가 상등이 되면 어떻게 돼요? P도 Q에 들어가고 Q도 P에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기억을 입력했더니 오케이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집합구조가 상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등이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상등이 아니었다면 이 명제는 먹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P를 정리한 후 Q의 값에 매치업을 해보면 매우 쉽다. 하지만 거꾸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 놨고 요거를 여러분들 그 14번 문제 옆에다가 살짝 표기를 좀 해주시면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정말 좋고요. 특히 이거는 수원, 수투뿐만 아니고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기억 니은 디귿은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4번, 15번을 풀어줄 텐데 현재 이 과정을 보시면 y는 2의 x승하고 y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2가 나왔어요. 예, 그때 교점을 우리가 x1, x2라고 하고 그리고 x1과 x2가 중에서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할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라 했어요?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려봤어. 이렇게 웃자 하면서 2차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을 준다면 함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축과의 교점을 꼭 구해주세요. 뭘 해달라? 축과의 교점을 싹 다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0 될 때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정답.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하고 여기는 1,0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0,2가 되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 y는 2의 x승이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는데 이게 되는 거죠. 예,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축과의 교점이 0,1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누구다? 요 좌표를 좀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만데? x1, y1. 그런데 요걸 정리해보면 얘는 지수함수에 들어가니까 x1, 2의 x1승. 여기는 x1,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x1의 제곱 플러스 2야.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요거. 이건 뭔데? 그럼 여기는 x2, y2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뭔데? 그럼 나는 2차 함수의 한 조각이다. 2차 함수의 조각이니까 2의 x2승. x2,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여기서 축과의 교점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살짝 x1을 봤더니 여기 있네. yes. 그러면 x1은 어디 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에 있어요. 이게 되는 거야. 0하고 1 사이에 있어? 그런데 살짝 요거를 살짝만 정리해 본다면 경계선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도 좌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y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인데 1을 넣어준다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여기는 2x의 제곱은 1이야. 그러면 x제곱이 얼마야? 하면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여기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칭함수니까 살짝 넘겨준다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겠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x1이라는 값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x1은 0하고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어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y 값도 현재 x2도 보니까 x2 요 사이에 있단 말이야 지금. 요거. 그래서 x2라는 것도 정리해 본다면 마이너스 1하고 x2는 0 사이였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더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알아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번 x2가 x1이죠? x2군요. 미안.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미안하게도 선생님이 여기 잘못 썼는데 x1보다 x2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가 x2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2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여기가 x1입니다. 그래서 x1, 여기도 y1, 여기는 x1, x1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본 설명했을 때 그렇다면 여기는 x2, 여기도 x2, x1, x1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설명돼 있어요.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묻는 거야. 근데 이게 x2가 뭐죠? 사슬 살짝 보니까 이게 바로 뭐다? 교점이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점에 관련된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까? 이게 되는데 교점의 대소 비교를 합니다. 요거 팁이니까 요 14번 옆에도 꼭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점 구하기가 가능합니까? 예, 교점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점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교점을 먼저 구한 후 그 다음에 경계선값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x1값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럼 x1값 구해주세요. 구해주고 난 후 뭐 하시면 돼요? 살짝 입력 나중에 비교해서 x1이 만약 x2를 구했는데 x2가 1이야. 그럼 1을 구한 다음에 2분의 1과 비교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쉽죠. 근데 지금 말하고 하자 하는 건 두 번째. 그럼 교점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함수처럼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이차함수. 지수와 이차함수가 혼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점을 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경계선의 함수값을 구한 후 비교하여 배수 비교를 한다. 이거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네가 얘기했잖아. 봐봐. 여기서 내가 2차 함수가 있는데 그게 지수 함수랑 만난다며. 여기가 x2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 얘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한다면 2분의 1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지수 함수인 이 함수값보다 2차 함수인 바로 이 함수값이 더 클 거 아니냐.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니까 맞아요. 2분의 1 넣었을 때 함수값 비교해 준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값이 바로 2분의 1 넣었을 때 해당하는 2의 2분의 1승보다 커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가 루트 2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합쳐주면 2분의 3이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양쪽을 제곱하면 4분의 9가 2보다 크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번은 참이구나 라고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팁을 꼭 정리해 놓으세요. 그랬죠?
교점에 대한 대소 비교가 나왔다. 아, 이럴 때는 교점을 구할 수 있으면 교점을 구한 후 비교하시고, 교점을 못 구한다면 바로 경계선의 함수값을 통해서 비교해 준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시고 앞으로 유사 문제 나와도 똑같이 푸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살짝 지울게요. 2분의 1보다 크다는 게 맞다가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러면 x2는 아까는 0하고 루트 2분의 1 사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요 사이에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면 현재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야? x2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 즉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한다면 선생님 이거 대칭함수 아닙니까? Yes.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되는 거야. 그렇다 해도 어차피 요 사이에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얘가 들어온다고 해도 x1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데이터가 얻어질 때마다 그것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내가 알게 되는 건 2분의 1보다는 크고 x2가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1이 여기가 얼마죠? x1이죠? 예. x1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다. 요거까지 내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싹 지우겠습니다. 자, 다음은 니은번을 풀어야 되는데, 니은번을 봤더니 뭐래? y2-y1이 현재 x2-x1보다는 작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y값 변화량, 여기는 x값 변화량, 이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했더니만 기울기. 특히나 지금 x2가 x1보다 크다 해서 양수. 넘겨주면 x2-x1분의 y2-y1이 현재 여기가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계선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이 그림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야. 기준 또는 경계선의 역할을 해줄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거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살짝 좀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면 여기가 하나,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2차 함수는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나는 여기도 지나고 여기 지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지수 함수는 현재 나는 0,1 지나고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던데 하는데 y는 2의 x승이기 때문에 1을 넣어주는 순간 값이 2가 되면서 여기를 지나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재 x1, y1과 x2, y2라는 것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기울기 1이라는 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네가 알고 있는 경계선 값 바로 요거죠. 한 칸 한 칸. 여기도 1,2니까 여기가 한 칸 한 칸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보다시피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주황색보다 빨간색이 어떻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이제 빨간색이고 얘가 바로 주황색이더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의 기울기가 주황색보다 크네. 정답. 맞습니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디귿번이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선생님 2분의 루트 2보다 y1 곱하기 y2가 1보다 작아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y1, y2가 뭐지? 라고 했더니 얘네들이 바로 함수값이야. 그러면 이 함수값은 방금 표에도 만들었지. 이게 그림에도 그랬지만 지수로도 바꿀 수 있고 2차 함수 만들 수도 있어. 그쵸? 지수로도 바꿀 수 있고 2차 함수를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를 잘 보니까 요건 2의 1승, 2의 2분의 1승. 요거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네. 예.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2의 0승이네. 예. 이거 뭐야? 지수잖아. 이게 되는 거야. 뭐라고? 지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가급적이면 2차 함수보다는 지수의 표현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 y1 대신에 이제 2의 x1승을 여기는 2의 x2승을 해서 곱해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2의 마이너스 2분의 1, 2의 x1 더하기 x2, 2의 0승이다. 그러면 미수를 제거하는 순간 x1 더하기 x2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끝났죠. 왜? 아까 구해냈잖아. 현재 나는 2분의 1하고 현재 x2가 루트 2분의 1 사이라고. x1은 마이너스 1하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사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 요거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x1 더하기 x2. 얘랑 더하면 0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0 사이다. 그럼 디귿번은 뭐다? 참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모두 다 옳다. 이게 되면서 정답 몇 번? 우리가 알고 있는 5번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앞에서 아까 특히 기역번을 봤는데 선생님, x2라는 거는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 작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잖아? 근데 선생님 저 고민이 있는데 얘하고 얘는요 다르잖아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맞고 얘는 그러면 틀린 거 아니냐? 아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 바로 P고 얘가 바로 Q라고. 그러면 선생님 P가 뭐야? 저는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바로 P다. 그러면 Q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게 Q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굳이 얘랑이 똑같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Q 안에 속하는 부분집합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이거랑 범위가 다른데 왜 참이냐? 이거 거짓 아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등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참거짓이죠? 상등도 맞고요. 이렇게 부분집합 포함되는 것 또한 옳다라는 점 꼭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앞에 개념 정리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칠판 정리 후 지수로그 함수의 마지막인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을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15번 문제인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제한 범위를 줬어요. 그리고 y는 1이라는 직선이 두 곡선인 y는 로그 ax와 그리고 또 하나는 y는 로그 4a의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y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y는 로그 ax와 또는 y는 로그 4ax와 만나는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때 다음 중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항상 밑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이 상황을 최적화 정리해 주는 게 더 먼저다. 그쵸? 최적화 정리하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이 쉽다는 얘기야. 그런데 살짝 보니까 여기 한 놈은 미수가 a고 한 놈은 4a다. 그러면 이걸 4a로 바꿔주는 순간 이 범위는 1부터 4 사이가 되니까 나는 증가함수, 너는 감소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증가함수고 너는 감소함수야. 그렇다면 현재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y는 로그 ax는 감소함수의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y는 로그 a의 x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로그 4a의 x다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미수가 기본적으로 나는 증가함수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꼴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난이도 좀 더 높다면 여기는 좀 쉽죠. 하나는 감소고 하나 증가하니까 쉬웠는데 나중에는 둘 다 감소하거나 둘 다 증가하는 경우가 생겨서 우리가 앞에 있던 그 함수 그래프 그린 경영 중에서 미수에 관련된 대수 비교했던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y가 1하고 만나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만나는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러면 1을 넣어주면 여기는 y가 1이야. 그럼 1 넣어주면 넘겨주면 a, 1이구나. 여기는 1 넣어주면
4a, 1이구나 라고 설명을 달아줄 수 있다. 또 하나가 이렇게 그었어. 그랬더니 만나는 게 y 콜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여기가 c네, 여기가 d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이거 a분의 1이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여기는 4a분의 1이구나. 여기는 4a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주는 조건문의 상황은 여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축과의 점도 구해놓긴 했지만 나중에 4a하고 a가 1보다 작겠구나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하는 기억번에서 a, b를 몇 대 몇? 1대 4로 외분하는 점은 현재 이것이 0,1이냐?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a, b가 여기 있는데 외분이라는 건 바깥쪽에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 있다 치자. 그럼 a의 길이, b의 길이. 그럼 a의 길이가 더 긴데?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미안합니다. 한 이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 비율이 1대 4가 되겠지?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a고 3이야. 그러면 1대 4면 여기가 3 되지 않을까? 그쵸? 근데 a하고 3의 사이에이면 여기가 바로 얼마다? 3a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a네? yes. 그러면 a, 1에서 a만큼이 빠지면 여기는 0,1이겠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억번은 당연히 참이야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외분점 공식을 알면 외분점 공식을 푸시고 외분점 공식을 모르면 지금처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기하학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까 푸시면 되겠고. 얘가 또 하나가 직사각형이면 이래 됐어. a가 2분의 1이냐? 라고 설명돼 있어. 직사각형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며 이 관계가 수직 관계가 돼야 돼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AB하고요 CD가 어떻다는 얘기야? 평행합니다. 얘가 평행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바로 수직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는 y값 같고 y값 같고 그럼 여기가 x값이 같아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건 4a분의 1과 같구나. 그러면 a제곱은 4분의 1이구나. a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겠구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안 되는구나. 제한범위 없으니까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분의 1이라는 이 말은 참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에서 AB보다 CB가 더 길어. 그렇다면 이거 2분의 1보다 A가 2분의 1하고 1 사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AB의 길이는 우리가 살짝 봤지만 여기는 바로 3A네. 이게 되는 거고요. CB 길이는 어때? 라고 한다면 큰 거리인 A분의 1에서 4A분의 1을 뺐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더 크다고? 예. 그러면 여기는 통분하면은 4A분의 4 빼기 1은 3이지. 그럼 요거 약분하시면 결국 A제곱은 4분의 1보다 작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겠네? yes. 그리고 문제의 제한 범위인 4분의 1과 1 사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해준다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하나는 4분의 1부터 1 사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4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근데 어때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기억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거 매우 쉽다.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드디어 지수로그 방부등식에 관련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셨죠? 킬러까지 다 풀어드린 만큼 다시 한번 완벽하게 복습을 하시고 다음 단원인 2단원 삼각함수의 수업 시간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